네, 2018학년도랑 작년이랑 또 금년 2019년 학년도 예까지 초등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 네, 가장 어린 학생들이 지금 제일 하고 싶어하는 직업 1순위. 운동선수?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이제 약간 꾸준하게 스테디하게 인기 직업이었고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이 유튜버라고 해요.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는 걸 초등학생 친구들이 가장 큰 꿈으로 꼽을 만큼 유튜브가 방송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은 유튜브 보시나요? 자주 보세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봐요. 나는 시간 날 때가 운동할 때인데 운동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거예요? TV, 이게 주위에서 이제 또래분들을 보시면 거의 TV만큼 방송을 많이 보시지 않나요? 유튜브 방송을? 여기는 시골이라서 또 그러고 뭐 그분이 이 유튜브 그거를 계속 보는지 안 보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만나면은 우리는 보통 그냥 대화를 나누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그건 모르지 잘. 아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친구들 모임이 이제 밴드 모임이나 뭐 이제 그 단체톡 모임이 있잖아.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단체톡 같은데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유튜브에서 방송된 내용 이런 것을 막 그 단체 톡방에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공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다 보면 그 밑에 또 다른 방송이 쭉 연결돼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보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마다 걷기 운동을 해요.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뭐 이렇게. 그러면 걸을 때에 유튜브를 틀어서 유튜브 방송을 난 자주 보는 편이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의 생활 속에서 계속 보시게 되는 거죠. 오히려 TV보다 시간상으로 보면 난 TV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걷는 시간에 뭐 이건 이제 편리함 때문에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이지. 네, TV는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스마트폰은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더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뉴스 공유되는 거 보면은 자극적인 뉴스라던가 가짜 뉴스 논란이 요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많지요. 그래서 나는 사실 이 한가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데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몰라도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가짜 뉴스에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냥 뭐 평소에는 온건한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은 막 그냥 극렬한 그런 징후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내가 오히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나? 왜 저렇게 변했나?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그런 가짜 뉴스를 진짜인 양 많이 접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제 내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보니까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 수익을 내야 되잖아. 수익을 내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 좀 사람들 이목을 끌고. 이렇게 일단 만들어요. 자극적인 내용. 제목 자체를 자극적으로 다뤄놓고 그렇죠. 내용은 별거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걸 걸러서 보지. 여러 번 봐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이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또 정규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진실된 유튜버도 있구나. 이런 것을 가려가면서 볼 수가 있지. 예, 그러니까 방송 내용을 보면 저것은 진실에 가까운 것이고 저것은 상업성, 상업 위주로 너무 자극적인 것만 이렇게 하는구나. 그게 금방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점도 분명한 게 정규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서는 볼 수 있는 게 또 장점으로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자극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보고 너무 자극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에 보면 뭐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가짜 뉴스, 예. 또 순수한 뭐 상업적인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미치는 폐해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방송에서 보도되지 않은 내용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에 유튜브 방송이 이제 들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내 손 안에 TV가 있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워낙에 좋으니까 거기에 자극적이거나 가짜뉴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내용이 담겨 있는 컨텐츠가 있다면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소통 창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런, 지금 보은 이뉴스가 밴드를 개설해서 국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온라인 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 방송 내용이 어떤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게 만든 게 첨봉 한운인데, 제가 그래서 편의상 이 시사 토크에서 호칭을 선생님께는 첨봉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께는 한운 선생님. 시사가 이제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토론이 아니라 토크니까 찬반이 갈려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토크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토크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 두 분 선생님께서 워낙에 말씀을 잘하신다고 들으셔가지고 다들 과찬이지. 선생님은 지금 보은에 사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 나는 평생을 보은에서 살았다고 해야지요. 응? 아예 여기서 어린 시절도 보내시고. 너는 여기서 태어나서 국민학교를 여기서 다녔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그러지. 우리 다닐 땐 국민학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 다른데 도시에 나가서 다니고, 그리고 졸업하고는 바로 내가 이제 교직을 선택했는데, 기왕이면은 고향에 후배들을 가르치는 게 더 뜻있는 일이 아닐까 해가지고, 저는 보은으로 발령내 주십시오. 촌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로지 보은에서만 21년 근무했어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제 촌 지역은 오지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그렇게 해서 힘든 지역으로 하는데 후배 양성을 위해서 이쪽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뭐 꼭 후배 양성이라기보다도 내가 집에서 독자요 또.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할 당연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기왕이면은 어머니도 모실 수 있고, 또 내 고향에 뭐 내가 특별히 어떤 사명감이나 이게 뛰어나서는 아니고, 도시는 아무래도 교육 환경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의 학력도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 학력보다는 더 높은 편이 많고, 사교육 기회도 더 많고, 그러니까 교육 좋은 교육을 누릴 바탕이 적은 곳에 가가지고 교사 역할을 하는 게 그래도 교사로서 더 뜻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선생님, 이제 첨봉 선생님께서도 원래는 경찰직에서 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최근에 보은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제 여기 온 것은 원래 경찰에서 퇴직하고 2010년도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에 대구교통방송 본부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2년간 이제 집은 여기 있으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은 여기 있지만 생활은 대구에서 했다고 봐야지. 그래서 2012년도에 보은으로 정착을 한 거지. 그래도 거진 7년간은 그러면 보은에서 계속 생활을 하신 거네요. 2012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보은에서 계속 생활하고, 그 전에는 나도 이제 최 선생님 같이 어린 시절은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여기 이제 군대 가서부터는 계속 이제 외지로 생활한 외지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미리 듣기로는 두 분 선생님들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선생님께서도 현재 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어떤 교육이시죠? 교육은 이제 제가 이제 경찰관을 했으니까
충주 이제 중앙경찰학교가 있어요. 그 이제 경찰의 교육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신임 경찰관들을 교육시키는데 신임 경찰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경찰 재직 중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대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보은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충주잖아요, 그지? 이 충주 경찰학교에 거기 좀 와서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가서 강의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천봉 선생님께서는 지금 경찰관분들 교육 외에도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여러 가지 해요. 어떤 걸 하고 계세요?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위원, 네? 형사조정위원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은에서 문화관광 해설사 그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 시간에 쫓겨요. 바쁘고.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원래 바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리고 있으시니까 하시는 일이 많구나. 노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시군요. 아니 이제 부지런한 것보다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지. 집에. 선생님 그러면 보은에 이번에 하나 가장 문화 키워드를 꼽자면 보은 대추 축제가 있잖아요. 이번 대추 축제 어떻게 보셨나요? 보은 대추 축제. 네. 이제 난 그동안에 이 보은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 대추 축제 전국에 이렇게 다른 축제장에 이렇게 가봐도 보은 대추 축제만큼 이렇게 짜임새 있고 잘 이렇게 치르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말 대추 축제만큼은 우리 보은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실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추 축제를 통해서 보은을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이제 대추 축제를 통해서 농민들이 지금 농산물이라든가 대추를 빼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추 축제를 준비하는 이제 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진 축제다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야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은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보은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축제가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보은에서 문화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 보은의 문화 키워드로 뽑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으시지 않으세요? 문화 키워드? 네, 보은의 문화라고 했을 때 문화 해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아니 이제 문화 해설사들이 이제 보은에서 해설하는 것이 네 군데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법주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삼전산성,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공원, 기념공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우당고태 이런 데 이제 네 군데의 문화 관광 해설사들이 배치돼서 그 지역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네. 더 얘기해? 아니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네. 이어서 또 해? 네. 이제 나중에 또 천봉한운에서 말씀을 하실 때 법주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키워드로 해서 얘기하실 거리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네 군데 하고 있다. 네. 문화관광 해설사 역할을.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여쭙고 안 지나가가지고 이제 문화 해설사시고 한운 선생님께서는 향토사학회 회장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혹시 저 천봉 한운이 보은의 8대 절경 중에 하나로 손꼽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천봉 한운의 의미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누가 제가? 네. 천봉 한운이라는 이 뉴스 이 제목을 보고 정말 이 제목은 잘 골랐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천봉이라는 것은 천왕봉은 속리산 천왕봉을 뜻하는 거거든요. 보은을 대표하는 산이 속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왕봉 높은 하늘을 특히 요새 이제 가을 하늘이 얼마나 맑고 푸러 단풍이 그렇잖아요.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이제 천왕봉 꼭대기에는 알록달록 붉게 물든 단풍, 그 위에 하늘은 진짜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 그 위에 흰구름이 붕괴붕괴 떠가는 그 모습만 상상하더라도 얼마나 마음이 여유롭고 또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감정이 풍부해지고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뉴스에서 천봉 한운이라는 제목을 설정했을 때 정말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봉 한운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천왕봉 산 꼭대기 높은 하늘을 유유히 떠가는 그런 그걸 뜻하는데 그게 보은의 이제 8경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예요. 천봉 한운이라는 네. 거. 저는 역시 그 문화 해설 그거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설명을 정말 풍부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 한운 선생님이 보시기에 천봉 한운의 의미나 느낀 점을 다르게 설명해 주시나요? 그건 뭐 느낀 점은 지금 우리 천봉 선생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고 내가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은 보은의 아름다운 경치를 8군데를 보은 8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우리 동양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8군데를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소상팔경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유명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관동팔경 저쪽 그 동해안 쪽에 또 우리 충북 내에서는 단양팔경 또 여기 보은서 가까운 영동 쪽에 가면은 양산팔경 이렇게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보은 분들도 보은의 아름다운 경치 8곳을 보은 팔경이라 한다. 그것이 뭐뭐뭐다.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내 지역에 있는 것부터 먼저 소중한 그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한테 내가 이제 그런 보은 팔경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오늘 천봉 한운이라고 이제 이게 하나가 소개됐고, 요 옆에 가면은 왜 저기 이 흘러가는 냇물 보은의 젖줄이라는 거 보청천이죠. 네. 이것이 조선시대 때는 보천이라고도 또 표현을 했어요. 보천. 그래서 보천어화라고 해서 여름에 왜 횃불을 밝혀가지고 물고기 잡는 광경, 그것이 보천어화 보은 팔경 중에 하나고, 또 우리나라 성 중에서 요 우리 천봉 선생님께서 3년 산성에 그 문화해설사를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성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기준이 되는 성이 이 470년에 쌓은 3년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은 8경 중에 또 고성 추월, 고성 오래된 옛 성이지요. 3년 산성 이에 가을달이 딱 떠 있는 모습, 그것이 고성 추월 8경의 또 하나예요. 속리산에 가면은 네. 또 8경이 여러 개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하면은 이 머리에서 쥐가 나기 쉬우니까 오늘은 요것만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선생님 이제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교직에서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항토사학회 예. 회장이시고 제가 이번에 보은대추축제 신문에서도 얼굴을 뵀던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예. 네. 선생님께서 향토사학회 회장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그 활동이나 선생님께서 하고 계시는 활동이나 그 활동에서 뭔가 보은에 대해서 바라본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뭐 그 향토문화연구회. 향토 제가 사학회가 계속 아니고, 사학회라고 했나요? 향토문화연구회. 네, 향토문화연구회. 나는 뭐 각 지역마다 다 자기 지역에 대한 긍지나 애착은 다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나도 고향이 보은이니까 당연히 보은에 대한 애착이나 긍지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우리 지명, 보은이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많고 애착도 또 많이 갖고 있어요. 은혜를 갚는다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우리 보은을 자랑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도를 펴놓고 보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국토의 중앙에 있습니다. 또 그래서 국토의 중앙, 접근성도 좋지요. 또 하나 갚을보 은혜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우리 인륜의 근본. 그래서 보은은 국토의 중심부에 있고 또한 우리 인륜 생활의 인륜의 근본이 강조되고 실천되고 지켜지는 곳이다. 이래 가지고 이제 보은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유적이나 그 조상님들이 남긴 그런 그 여러 흔적이 더 새롭게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제 보은 향토문화연구회 이런 것을 뜻이 맞는 분들을 규합해서 우리 지역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많이 느끼고 배우자.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꼽으시는 소중한 가치를 이제 하는 선생님께서 토크쇼에 나오셔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뭐 많이 있습니다. 네. 나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은의 큰 자랑거리가 조선 중종 때 보은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왜 우리 역사에 아주 어두웠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진 아주 젊고 패기 있고 이런 그 살인 젊은이들이 정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국가를 정말 훌륭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그 뜻있는 선비들이 목숨을 잃거나 귀향을 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그런데 우리 보은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화와 관련된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요. 우선 이제 김효명현이라고 하는 보은 성종리 출신 거기서 태어나신 충암 김정 선생이 역시 그 김효사화 때 화를 당하셨고 또 직접 화를 당하시지는 않았지만 뜻있는 선비들이 정쟁에 휘말려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귀향을 가는 그런 아주 그 너저분하고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고 나는 벼슬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 보은으로 낙향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여기 종국에 대곡 성운 선생이라는 분하고 저기 금적산 밑에 계당이라는 그 시냇가에 작은 고 강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치신 계당 최흥림 선생, 또 저기 마로에 가면은 그 고봉정사 거기에 모셔진 원정 최수성 선생이라든가 또는 병암 구수복 선생, 그런 분들의 그 삶을 차근차근히 그 역사적인 사건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그분들이 남긴 시나 글을 읽다 보면은 저절로 무릎이 탁 쳐지면서 우리 보은 땅에 이렇게 뜻이 높고 맑은 어른들이 계셨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지금의 나는
과연 그런 훌륭한 어른들의 그 삶을 얼마나 내가 본받고 따라가고 실천하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자문하면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 교육자 출신이라서 그러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원래 영어 선생님이지 않으셨어요? 잉글리시 티처였었지. 저는 지금 거의 역사 선생님이신 줄 알았어요. 이런 문화 해설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 난 문화해설을 하지만은 네. 문화해설사를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문화해설사들이 많이 있어요. 겸손하시니까. 내가 볼 때 우리 천봉 선생님은 내가 한번 감탄을 했어요. 3년 산성에 울산서 관광버스로 울산 분들이 여기 견학을 오신다고 한 40명이 오신다고 이제 미리 연락이 왔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울산서 오시는 분들한테 3년 산성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고요. 잘하셔야 되겠네 했더니 그렇죠. 잘해야죠. 그러면서 대추를 이만큼을 또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 대추는 왜 사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은이 대추의 고장인데 울산서 오신 분들한테 대추 이거 하나씩이라도 맛보게 하시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지 우리 보은군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 내가. 역시나 훌륭하시다. 맛과 멋을 동시에 다 챙기는.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라도 더 내가 베풀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신경 써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보훈의 훌륭한 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선생님이 천봉 선생님이 본인의 입으로 말씀 안 하시고 옆에서 하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되게 더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본인이 그걸 어떻게 자기 자랑을 하겠어. 옆에서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요. 나는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내가 아니까 이렇게.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천봉 선생님도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정말 좋게 보신 부분이 없으신가요? 저를요? 아니요, 선생님 이제 옆에 계신 한우 선생님에 한우 대해서. 선생님. 네. 한우 선생님은 이제 평상시에 이제 요즘에 이제 특별히 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취미 생활로 골동품 뭐 이런 거를 수집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이제 뭐 골동품 경매장, 미술품 경매장 이런 데를 취미 활동으로 가시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이제 값이 저렴하면서도 진짜 품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이런 그 골동품이나 미술품 이런 것을, 자주 구해와요. 근데 이제 그걸 구해와서 그런 걸 이제 소장하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이 고향의 누구 후배 또 누구 선배 뭐 이런 사람한테 주면 딱 어울릴 것 같은 저 골동품이야. 또 그분한테 꼭 필요한 미술 작품이야. 그러면 주저없이 그걸 해서 나 이번에 뭐 언제 골동품 이거 사왔으니까 하나 드릴게요 하고 별름 이렇게 주시고 아낌없이. 그 다음에 이제 미술품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저분이 가져야 딱 어울리는 작품이야. 그러면은 주저없이 값을 따지지 않고 내 자네한테 딱 어울리는 그 미술품 하나 구했는데 내가 줄 테니까 한번 가져가 봐 해가지고 아낌없이 또 딱 이렇게 주시고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멋있으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그 아주 값비싼 값진 이런 골동품이나 미술품보다 더 고귀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지나친 이제 칭찬이시고 사실은 내가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는 외부 활동이나 뭐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런 골동품 경매장 같은 데 가면 그건 앉아서 계속 그 골동품들이 선을 베이니까 그게 나한테는 딱 현재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이에요.
또 가보면은 지금 말씀대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요. 몇백만 원짜리도 있고 몇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10,000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것이 10,000원? 20,000원? 어우, 저건 정말 너무 싸다. 그래 되면은 나도 또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오면은 내 처는 아이고 또 사오셨어요 하고는 싸놓을 데도 없는데 왜 자꾸만 이런 걸 사드리냐고 내 처가 이제 나한테 그렇게 이제 핀잔을 줘요. 그럼 내가 다 쓸 데가 있는겨.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다가 지금 이제 말씀대로 제자다 후배나 누가 뭐 새로 이사를 했다. 그럴 때 이사한 집에 뭐 저기 뭐요 하이타이나 이런 거 사다 주는 것보다는 야, 너 요번에 새로 이사했다는데 네 그 거실에 걸면은 이 그림을 걸면은 멋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제 서예 작품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갖다 주면은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 나는 뭐 많은 돈을 들인 것도 아닌데 그 받아들이는 제자나 후배들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고. 이게 작은 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써서 주시는 게 느껴지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천몽 선생님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나눠주시고 한은 선생님께서는 골동품을 나눠주시면 이렇게 덕이 정말 훌륭하신 두 분인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보은에서 워낙에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이 지역 내에서도 제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지요. 여기 지금 이 카페 여기 여사장도 네. 내 제자요. 저 보은 여고에서 내가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나도 몰랐어요. 그래 한번 여기 우리 저 김 대표가 여기서 창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여기를 왔더니 아이 저 제자를 만났는데 20년도 더 지나서 만났거든. 그 사이에 두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카페에 알찬 아주 여사장이 돼서 생활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흐뭇하고 좋을 수가 없어. 선생님 오늘 카페 이렇게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내가 여고에서 가르칠 때 그때는 여고생이니까 어린데 이야 저 제자한테 이런 카페를 이렇게 훌륭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새롭게 이제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무 타셨겠다. 교육은 역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것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고 어찌 보면 이 사회의 어른들의 역할인데 네, 그냥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너무 흐뭇해 보이세요. 네. 선생님께서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는 그 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대추축제 신문에도 대추축제에 관한 글을 써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선생님께서는 아까 천봉 선생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지만 대추축제를 이번 대추축제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참 우리 보훈분들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대추축제가 오기 전에 얼마나 날씨가 나빴습니까? 막 9월 달에 태풍이 3개나 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에 그 큰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전체를 쑥밭을 만들었는데 야 열흘간 하는 대추축제에 비 한 번 오지 않고 날씨가 이렇게 좋았다는 게 진짜 우리 보은 사람들 복 받았다. 하늘이 좋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도 우리 천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보훈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또 여기에 이제 그 농산물을 팔려고 1년 내내 땀 흘려서 그 좋은 청정한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낸 우리 보훈의 농민들 그런 분들의 정성이 다 하늘로 모아져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대성황을 이루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해요. 하면서
좀 이제 물론 완벽한 건 없으니까 세상에 아쉬운 그런 것도 있죠. 내 생각에는 문화적인 면을 그냥 이제 대중 뭐 이런 공연이다 뭐 가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거보다도 약간 차원을 더 높인 그런 문화적인 행사도 앞으로는 대추축제에 더 접목을 시키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축제를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좋다는 감상평 외에도 아쉬운 점 지적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이 축제에 관심이 많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으신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또 아까 천봉 선생님께서도 축제가 이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이라고 하셨듯이 아쉬운 점이 있으셨고 이 부분을 이제 개선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될 것 같다 하시는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혹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이제 지금 이제 한운 선생님이 이제 지적했다시피 축제라 하면 이 축제를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 지역의 홍보 활동,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농산물 뭐 이런 것을 판매해서 농민들의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보은군에는 다른 지역에 갖지 않은 문화 관광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면 법주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년산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아까 한운 선생님 말씀하신 성리학자들의 발자취,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품격이 높은 어떤 문화 자산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그쪽 부분에 안내를 한다거나 그쪽 부분에 또 관람하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문화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요적인 유적,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자원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 하면 농산물 판매뿐만이 아니고 관광 문화를 이용한 군민들의 소득, 또 앞으로의 그걸 홍보가 잘 된다 하면 보은군의 어떤 문화 관광을 이용하는 어떤 주 소득원 이런 걸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지 않은가?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요. 대추축제가 이제 열흘간 하는 곳이 거의 10년 됐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이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을 파는 거 그거는 물론 기본이지만 우리 보은만의 그 정신적인 면에서 훌륭한 이런 것도 이 관광과 연계시켜 가지고 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와서 뭐 먹고 즐기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야, 보은에 가서 내가 이번 대추축제에 어디 이런 걸 가봤는데 진짜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곳인 줄은 몰랐어.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이걸 더 승화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 관광 자원을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은 보은군의 큰 소득 자원으로 이렇게 상품화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들으니까 두 분이 다음에 대추축제를 하면 자문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좋은 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자문 누가 시켜주나? 아이고.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공직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의 행사를 기획하려면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이 필요하고 또 이제 이것을 성공적으로 더 높은 격조 높은 행사로 하려고 했거든요.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뭐 공직 생활하고 이렇게 여기 보내 와서 이제 가끔 느끼는 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폭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다른 지역에서 하는 어떤 그런 행사 이런 것도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축제라는 건 세계에서 다 벌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외국의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보고 해가지고 보건의 대추 축제에 이렇게 접목하기도 한다 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또 더 격이 높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다른 나라의 축제까지 이제 이렇게 신경 써서 보고 좋은 점은 가져온다. 당연히 너무 그래야지. 좋은 아이디어. 왜냐하면 이제 축제가 이게 발달되고 발달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인이 와서 볼 수 있는 축제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국도 여행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관광 명소다 해서 이렇게 가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관광 자원이나 이런 게 훨씬 못한데 관광객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걸 상품화를 정말 잘 만들었고 홍보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관광 자원과 관련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인들이 거기 와서 감상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얽힌 이야기도 생각해보고 이런 게 이제 관광을 끌어모이는 그게 자원이고 관광을 끌어들이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도 여기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유산이 많은데 머리만 쓰면 얼마든지 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하겠죠. 이제. 근데 진짜 세계 유수의 축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인들을 관광객 대상으로 하니까 만약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면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궁금해하고 재밌어 할 것 같고 무엇보다 대추 판매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정말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산도 속리산이라는 훌륭한 명산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어색하는 분도 많았을 텐데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처음 마무리를 하면서 많이 어색했지만 앞으로 이 토크가 지금 두 분 선생님께서는 너무 잘해 주셨는데 좀 더 오늘 같은 경우는 문화 역사적인 부분을 짚어주시면서 대추축제가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보훈의 사건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천봉환은이 좀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지 한우 선생님 혹시 자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자문이라기보다는 이제 희망사항이죠. 보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소멸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이에요. 뭐 주위에 전부 연세 높은 분들만 많고 이제 젊은이들이 또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걸 뭐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체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여기서 새로운 걸 해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교육 난 사문제 교육계에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잘만 이루어지면은 굳이 사람들이 도시로 갈 일도 없고 오히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훈으로 애들을 유학 보내는 그런 일도 사실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 전부 자연과 너무 떨어져 가지고
오로지 매일 저 컴퓨터 뭐 오락 게임 이런 데에만 몰두해 있는데 보은의 이 자연과 더불어서 그 풋풋한 인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을 보은에서 흑화 시켜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은 아마 뜻이 있는 부모들은 우리 애들을 단기간만이라도 보은에 한번 유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도시 위주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의 이 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공직자의 시야가 넓어야 한다고 하고 좀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그 교육적 상상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도 천봉환운이 계속 지속될 때 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자문이 계속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아니 그거야 보은 사람으로서 내 지역을 홍보하고 그러는 일에 주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은 얼마든지 그걸 열심히 해야지요.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천봉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천봉하느니 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는지 또 선생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자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시사. 네, 이 토크가 또 어떤 방향으로 토크. 오늘 한번 하셔서 이렇게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좀 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 매스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 전반적인 일, 그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따뜻하고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난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조선시대나 또 60년대나 이런 때보다 지금이 경제적으로 또 이제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엄청 발전했는데 사람들한테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왜 그런가를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정보 속에서 좀 흐뭇하고 기분 좋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또 이제 안 좋은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거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좀 여유롭고 넉넉해지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좀 황폐화되고 또 이제 너무 그런 거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피곤하고 또 이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토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제나 이런 것은 어느 한 곳에 이제 한정하지 말고 다방면에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니까 사실은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또 이제 말도 조리 있게 잘 못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해달라니까 어쨌든 하는 동안에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내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앞에 그 천봉한은의 운영 취지 이렇게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뉴스나 어떤 가짜 뉴스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제 첨벙하는 같은 경우에는 보은의 어떤 소통 창구로서 유튜브가 접근성이 좋은 만큼 그런 소통 창구로 작용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갖고 시작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주셨고, 근데 좀 나중 말씀은 좀 틀리게 하신 게 오늘 말씀을 조리 있게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준비하고 오신 줄 알았어요. 대본을 썼다고 생각했을 만큼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탄했습니다. 최고세요. 기본이에요. 네, 기본. 기본으로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기본. 이런 부분들이. 네, 오늘 저희 거의 저녁 늦게 저도 처음이라 너무 많이 어색했는데 너무 대답을 잘해주셔서 저는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해서 좋은 얘기 해주시면은 저는 정말 이 방송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무리 멘트를 혹시 첨봉 선생님이시고 한운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올드하지만 이렇게 혹시 쓸 수도 있습니까? 첨봉 한운 이렇게 끝내주실 수 있나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떻게 하나 찾자고? 첨봉 한운 이렇게 여기서 이쪽이시니까 여기 첨봉하고 한운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웃는 모습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첨봉 이렇게 오른쪽 손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하면 네. 좀 너무 이렇게 위험이 없으신가요? 그래요. 이제 저기 네. 하니까 네. 둘이 압수하고 좀 네. 천봉하는 네. 그러면 잘해주세요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천봉하는 잘해봅시다. 예. 예. 아이고 장시간 수고하셨어. 어?